엄마가 들려주는 역사신화 이야기 33번째 천명공주 이야기 그리고 태종 무열왕.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 신라의 왕과 자녀들이 있어요. 뭔가 복잡한 듯 하지만 알고 나면 안 복잡.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요. 신라 24대 진흥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동륜과 금륜이었죠. 그런데 첫째 동륜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둘째인 금륜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진지왕이었어요. 하지만 진지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즉위 4년 만에 폐위를 당해 왕위에서 내려와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런 진지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용수와 용춘이었답니다. 그럼 신라의 26대 왕은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동륜태자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진평왕이 되었답니다. 설명은 여기서 끝!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천명공주 이야기. 진평왕에겐 3명의 딸이 있었어요. 천명공주, 덕망공주, 선화공주, 그리고 왕비는 마야왕후였어요. 아들이 없는 진평왕은 다음 때의 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답니다. 그래서 첫째인 천명공주의 짝을 다음 왕위에 올리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천명공주와 산책을 하던 마야왕후는 천명공주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너도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는데 혹 마음에 든 이가 있느냐? 천명공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살포시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냐? 누구냐? 그게요. 왕후마마, 그동안 잘 지내셨죠? 공주님도 오랜만. 천명공주가 말을 이어가려고 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바로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와 용춘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궁에 들렀구나. 용수와 용춘을 보며 천명공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폐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이번에 용수 형님이 풍물주가 되셨거든요. 오, 그러냐?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어서 폐하를 뵈러 가야지. 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야왕후는 용수와 천명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특히 풍월주 자리까지 오른 용수는 천명공주에게 딱 어울리는 짝인 듯 했습니다. 마야왕후는 그날 밤 바로 진평왕에게 용수와 천명의 혼인을 상의했습니다. 진평왕은 용수가 사위가 된다면 왕위를 물려주면 되겠다 하며 바로 오케이. 마야왕후는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천명공주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야왕후는 천명공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천명아, 좋은 소식이다. 네? 어마마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가요? 마야왕후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눈치가 좀 빠르잖니. 어제 너와 용수가 서로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딱 알아봤지. 그래서 내가 바로 폐하께 말씀드려 용수와 너의 혼인을 결정했단다. 지금쯤이면 용수에게도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이다. 네? 천명공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또 급한 성격 나오셨네. 전 영춘궁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헐, 그런 것이냐? 어머, 이를 어쩌지? 혼인날짜 벌써 뽑았는데. 미안. 마야왕후는 극적극적. 내가 못 살아. 천명공주의 마음과는 다르게 일사천리로 혼인은 이루어졌습니다. 천명공주는 용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속엔 용춘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용수와 천명공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김춘추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용수를 왕위에 올리려 했던 진평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위인 용수보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덕만공주가 더 왕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동안 용수와 궁에 살고 있던 천명공주는 궁에서 나가 용수와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던 궁을 나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천명공주는 그래도 아들 김춘추가 있어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궁 밖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용수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지만 김춘추의 아버지인 용수의 죽음은 천명공주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춘추와 나를 남겨두고 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천명공주는 슬펐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꾸 울면 못생긴 얼굴 더 못생겨져요. 어느새 용춘이 다가와 천명공주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있는데. 용춘은 천명공주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짝이었는데 우리 참 많이 돌아온 것 같네요. 이제부터 춘추도 공주님도 제가 책임질게요. 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태종 무열왕 김춘추. 김춘추는 용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용춘은 김춘추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김춘추에게는 뛰어난 말솜씨로 사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멋진 벗도 생겼어요. 바로 김유신이었어요. 또 김유신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김춘추는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혼인도 하게 되었답니다. 아차차,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백제와 신라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서로를 돕자는 의미의 나제동맹을 맺었었는데요. 553년 신라 진흥왕 때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여 백제의 성왕이 전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120년 만에 나제동맹이 깨지고 백제와 신라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서로를 견제하며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백제의 의자왕이 왕위에 오르고 백제의 신라 공격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신라의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대하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백제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답니다. 김춘추는 화가 났어요. 이런, 감히 나의 딸과 사위를 죽이다니. 백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백제 공격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춘추를 바라보며 고구려의 영계소문은 말했습니다. 신라가 빼앗아간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주면 군병을 보내겠소. 김춘추는 당황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신하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영토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겠습니까? 영계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김춘추는 생각했어요. 생각하자. 분명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야. 김춘추는 한참을 생각하다 영계소문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신라로 돌아가서 왕께 한강유역을 고구려에 돌려드리자 청하겠습니다. 김춘추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김유신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이번 전쟁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김춘추를 풀어주었습니다.
김춘추는 신라 땅을 밟자마자 말했습니다. 거짓말이거든. 내가 미쳤냐? 귀한 땅을 주자고 말하겠대.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온 후 어느 날 647년 상대등 비담이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자신이 왕이 되겠다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고 8일 후 선덕여왕은 세상을 떠나고 진덕여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비담의 나는 진압되어 비담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 김유신과 김춘추의 세력은 더 커졌다고 하네요. 김춘추는 이번엔 당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당나라에선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일이 많아 신라의 제안에 기가 팔랑팔랑. 신라와 당나라는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던 중 진덕여왕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654년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론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태종 무열왕이 김춘추랍니다.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661년 무열왕은 즉위 8년 만에 59세의 나이로 삼국이 통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열왕은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답니다.